너 진짜 그렇게 꾸미고도 남자들이 관심 가질까? 마이가 무심한 듯 던진 말은 웃음 섞인 농담처럼 들렸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작게 파문을 일으켰다. 학교에서 강의가 끝나고 친구들과 포차에 가기로 한 날, 아키라와 마이가 먼저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사토도 뒤늦게 도착해선 평소처럼 웃으며 지연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오늘은 좀 분위기 달라 보이네. 기분 좋은 일 있어? 아키라가 물었고 지연은 웃으며 말했다. 아냐, 그냥 조금 꾸며봤어. 포차의 형광등은 조금 탁했지만 어쩐지 오늘 밤은 다르게 흘러갈 것만 같았다. 술잔이 돌고 대화가 이어졌다.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포차 안. 옆자리 남학생 무리가 눈에 들어왔다. 곧 자연스럽게 헌팅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서로 잔을 주고받으며 이야기가 오갔다. 그때 마이가 슬쩍 웃으며 말했다. 지연이는 좀 소심해.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애는 아니야. 순간 지연의 웃음이 굳었다. 남자들은 피식 웃으며 다른 주제를 꺼냈고 분위기는 그대로 흘러갔지만 지연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술자리가 길어지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 지연은 우연히 들려오는 마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니, 쟤 좀 답답하지 않아? 남자들도 결국 금방 질려 할걸. 괜히 우리까지 이미지 깎이는 거 아냐? 그 옆에서 아키라의 목소리도 들렸다. 그래도 지연 착하잖아. 너무 그러지 마. 그러나 마이는 코웃음을 쳤다. 착한 게 다야? 남자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 지연의 발걸음이 얼어붙었다.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심장이 두근거렸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듯 그녀는 그 자리에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다음 날 학교 복도. 익숙한 시선들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소곤거림이 이어졌다. 지연이 어제 원나잇 했대. 헐, 진짜? 그런 애인 줄 몰랐는데. 지연의 등 뒤에서 웅성거리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순간 숨이 막혔다. 뭐라고? 지연이 돌아섰을 때 마이가 멀찍이서 시선을 피하며 다른 애들과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그 눈빛이 어쩐지 모든 걸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 소문은 꼬리를 물었다. 작은 오해가 부풀려지고 사실이 뒤틀리며 지연을 옥죄었다. 수업이 끝난 뒤 지연은 사토에게 물었다. 혹시 나에 대해 이상한 소문 들은 거 있어? 사토는 난처한 표정으로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지연아, 그냥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이 원래 별거 아닌 걸로 얘기하잖아. 그러나 지연은 알았다. 이건 별거 아닌 게 아니었다. 그녀의 신뢰, 자존심, 그리고 인간관계 전부를 흔들 수 있는 일이었다. 며칠 뒤 우연히 마주친 마이와의 대화에서 오해는 더 깊어졌다. 너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사실 아니면 됐잖아. 마이가 무심하게 내뱉은 그 말은 마치 의도적으로 불을 지피는 것 같았다. 지연의 입술이 떨렸다. 넌 내 친구 맞아? 그러나 마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예상치 못한 순간 아키라가 지연을 불러냈다. 지연, 사실 내 얘기 나돌던 거 내가 우연히 들은 게 있어. 그날 마이가 술자리에서 좀 과장해서 얘기한 것 같아. 그때서야 지연은 확신했다. 오해의 시작도 험담의 씨앗도 모두 가까운 친구의 입에서 비롯된 것임을. 며칠 후 다시 찾은 포차. 이번에는 지연, 마이, 아키라 셋이 함께였다. 그때는 내가 너무 경솔했어. 마이가 술잔을 내리며 말했다. 사실 그냥 내가 질투했어. 내가 남자들한테 더 눈길 받는 게 싫었어. 지연의 손이 잠시 굳었지만 인내 깊은 한숨과 함께 내려앉았다. 나도 너한테 서운했어. 하지만 우린 그래도 친구잖아. 술잔이 부딪히며 묘한 울림이 남았다. 완전한 화해라 하기엔 아직 부족했지만 그날의 대화는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 작은 전환점이었다. 술잔이 오가던 자리, 웃음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지연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포차의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배경음처럼 흐르고 있었지만 마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남아 지워지지 않았다. 재미없는 애야. 소심하지 않아?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지연은 잔을 들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뜨겁게 올라오는 감정은 가라앉지 않았다.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 좁은 복도를 지날 때 그녀는 우연히 들려오는 속삭임을 듣게 되었다. 낯선 남학생들의 대화 속에 섞여있던 목소리,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들린 이름. 지연이. 걔 어제도 남자들한테 들이댔다던데? 마이가 그러던데. 진짜래.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화장실 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거울 앞에 서서 물을 틀었다. 찬물이 손끝을 스쳤지만 차가움은 심장까지 닿지 않았다. 눈을 들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냥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작게 중얼거린 목소리는 물소리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다. 다음 날 학교 복도는 이상하게 차가웠다. 학생들의 시선이 괜히 느껴졌다. 소곤거림이 이어졌다. 진짜래. 지연이가 어제 그 남자랑 같이 갔대. 와, 이미지랑 다르네. 지연은 숨이 막혔다. 등 뒤에서 쏟아지는 시선과 목소리가 그녀를 짓눌렀다. 수업이 끝난 뒤 아키라와 마주 앉았다. 아키라는 잠시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연, 혹시 너 무슨 일 있어? 지연은 애써 미소 지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러나 아키라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너 알지? 내가 그런 거 믿는 사람 아닌 거.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며칠이 흘렀다. 지연은 점점 혼자가 되어갔다. 도서관에서도 강의실에서도 그녀를 향한 소곤거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문의 시작을. 너야? 지연은 마이를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마이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시선을 피하며 웃어버렸다. 뭐가 그렇게 심각해? 그냥 농담이었어. 농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다들 날 이상하게 보고 있어. 그러나 마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럼 사실 아니면 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착하게, 성실하게, 남들처럼 웃으며 지내고 싶었다. 그런데 왜 가까운 사람이 내 등을 찌르는 걸까? 눈물이 떨어져 종이에 번졌다. 며칠 뒤 사토가 그녀를 불러냈다. 지연, 나 사실 좀 말해야 할 게 있어. 사토의 표정은 무거웠다. 그날 포차에서 마이가 너에 대해 좀 심하게 얘기했어. 남자들 앞에서 내가 재미없다고, 질린다고, 그리고 내가 그 남자랑 같이 갔다고도.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미안해. 내가 그때 바로 막았어야 했는데. 사토의 말은 멀게만 들렸다.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마이, 내가 그랬구나. 며칠 뒤 포차. 지연은 결국 마이와 마주 앉았다. 이번엔 아키라도 함께였다. 술잔이 오갔다. 그리고 마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미안했어. 그날 내가 너무 경솔했어. 그냥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질투했어. 내가 남자들한테 더 눈길 받는 게 싫었어. 지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술잔을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나도 너한테 서운했어. 근데 우린 친구잖아. 그날의 대화는 완전한 화해라기보다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 작은 시작이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적어도 진실은 드러났다. 그리고 지연은 깨달았다. 우정이란 결국 시험을 거쳐야만 진짜가 된다. 포차에서의 웃음소리 뒤에 남겨진 건 묘한 서늘함이었다. 지연은 유리잔에 남은 얼음을 굴리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가 분명 즐거워야 하는데 그 순간부터는 모든 말이 비수처럼 꽂히고 있었다. 야, 지연이는 원래 좀 눈치 없잖아.
미묘하게 섞인 농담이었지만 술에 취한 친구의 목소리는 너무 뚜렷했다. 다른 이들이 피식 웃자 지연의 심장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다음 날 학교 캠퍼스. 가을 바람이 교정을 스쳐가는 평온한 아침이었지만 지연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 그녀는 우연히 화장실로 향하다가 문득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근데 지연이 너무 오버하지 않아? 남자 앞에서 일부러 순수한 척하는 것 같아. 낯익은 목소리. 바로 어제 술자리에서 마주했던 친구의 목소리였다. 맞아. 나도 느꼈어. 근데 진짜 저러다 큰일 날걸? 다른 친구의 웃음소리가 덧붙여졌다. 지연은 문 안쪽에 몸을 숨긴 채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심장이 귀에 닿을 듯 쿵쾅거렸다. 그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며칠 뒤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연이 그날 클럽 갔다가 남자랑 사라졌다며. 작은 속삭임은 어느새 큰 파도로 번졌다.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낯선 시선, 은근한 미소, 귀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웃음소리. 지연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활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스스로에게 수십 번 물어보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포차에서 함께 웃던 순간이 이젠 칼날처럼 되돌아왔다. 그 웃음 뒤에 감춰져 있던 건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작은 험담이 불러온 커다란 상처였다. 지연은 혼자 교정 벤치에 앉아 있었다. 주변은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세상은 고요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날 무너뜨릴 수 있는 걸까? 눈물이 가볍게 고였다. 그러나 그 눈물은 흘러내리기 전에 꾹 삼켜졌다. 밤이 되어 다시 포차에 모였을 때 분위기는 달랐다. 지연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지만 친구들의 웃음과 대화는 공허하게 울렸다. 잔을 부딪히며 웃던 순간마다 지연의 가슴 속에는 깊은 균열이 퍼져갔다. 이 이야기는 젊음 속의 오해와 시기, 그리고 우정의 시험을 견뎌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다.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오해는 더 큰 소용돌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밤거리는 네온사인으로 빛나고 있었다. 포차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그날 이후 지연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으로 향했다. 음악은 이미 벽을 두드리며 울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열기는 공기를 뜨겁게 달궜다. 야, 오늘은 그냥 즐기자. 공부는 내일 하고. 아키라가 손을 흔들며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마이는 팔짱을 끼며 지연을 끌어당겼다. 지연아, 오늘은 너도 좀 제대로 놀아야 돼. 알았지? 그녀의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웠다. 지연은 그 미묘한 뉘앙스를 놓치지 못했다. 클럽 안은 번쩍이는 조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DJ가 음악을 올리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지연은 순간적으로 주저했지만 친구들의 눈빛에 떠밀려 댄스 플로어로 나갔다. 그때였다. 낯선 남자 무리들이 다가왔다. 짧은 대화를 나누며 술잔을 건네고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랐다. 아키라는 일부러 크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지연이 순진한 척은 해도 사실은 엄청 잘 노는 애야. 순간 그 말에 무리가 폭소를 터뜨렸다. 지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야, 그런 말 하지 마. 억지로 웃으며 받아넘겼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이 치솟았다. 잠시 후 지연은 답답한 마음에 화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들려오는 목소리의 발걸음이 멈췄다. 쟤 진짜 애교 떠는 거 오바 아냐? 그러니까 남자 앞에만 서면 태도가 달라진다니까. 익숙한 목소리였다. 마이였다. 지연은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클럽의 음악이 진동했지만 귀에는 오직 친구의 험담만이 울려 퍼졌다. 다음 날 학교. 소문은 이미 돌고 있었다. 야, 들었어? 지연이 어제 어떤 남자랑 같이 나갔다던데. 진짜? 평소엔 착한 척하더니 역시 사람 겉모습만 봐서는 몰라. 낯선 웃음소리, 낮은 속삭임, 강의실 안팎으로
퍼져가는 소문은 삽시간에 지연을 옥죄었다. 그녀는 필기를 하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렸다. 펜 끝은 종이에 제멋대로 흔들렸고 글자는 뭉개져갔다. 오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사소한 농담이 소문으로, 소문은 곧 사실처럼 굳어졌다.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점점 숨이 막혔다. 포차에서, 클럽에서 웃던 기억은 이제 독처럼 변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었다. 지연 곁에는 여전히 진실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 그 시선이 무너져가는 그녀를 구해낼 단서가 될 터였다. 며칠 뒤 지연은 홀로 교정 벤치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보다 더 얼어붙어 있었다. 강의실 문이 열릴 때마다, 복도 끝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지연은 자신이 또다시 조롱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사토였다. 지연아,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지연은 힘겹게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이미 지쳐 있었다. 괜찮아, 그냥 잠깐 바람 좀 쐬는 거야. 사토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근데 그 소문 너 아니잖아. 지연의 눈이 크게 떴다. 뭐, 그날 마이가 헌팅한 남자. 사실 지연 내가 아니라 마이가 나갔던 거였어. 나 우연히 봤거든. 근데 왜 사람들한테는 반대로 말하는지 모르겠어.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마이의 험담, 클럽에서의 장난스러운 말투, 그리고 퍼져나간 소문들,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진실은 너무도 명확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허탈감이 몰려왔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친구라는 사람이? 그날 저녁 다시 포차. 이제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지연, 마이, 그리고 사토. 탁자 위엔 이미 술잔이 몇 잔 놓여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연아, 나 사실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쉽게 마주치지 못했다. 왜 그런 소문을 낸 거야?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마이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그날 내가 다들 관심받는 게 그냥 질투났어. 내가 별것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순간 지연은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웃음이라기보다 믿기지 않는 허무함이었다. 그게 이유야? 그냥 질투 때문에? 사토가 중재하듯 나섰다. 둘 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다 어른이잖아. 그냥 질투, 오해 이런 걸로 평생 친구 잃은 건 너무 아깝지 않아?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마이의 고백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오래 쌓인 마음의 그림자를 드러낸 듯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포차 안의 다른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넘쳐났지만 세 사람의 공간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그 침묵은 끝내 무너졌다. 지연이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좋아.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사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만큼 다시 쌓아야 돼. 우정이든 신뢰든. 마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날 밤 지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네온사인도, 술기운도, 친구의 사과도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풀어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자신을 지켜볼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진짜 우정이란 시험을 통과해야만 남는다는 사실도. 포차에서의 사과와 술잔 부딪힘 이후 세 사람은 겉으로는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용서라는 말이 쉽게 나왔지만 그 속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학교 복도. 학생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했다. 저기 봐. 그 애 아니야? 응. 클럽에서 남자랑. 아직도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더 자극적인 이야기로 변질돼 퍼지고 있었다. 지연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마이의 사과가 있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그 순간 마이가 다가왔다. 지연아, 오늘 저녁에 또 포차 갈래?
지연은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어제도 갔잖아. 또 마이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제 끝난 게 아니니까 이번엔 내가 직접 다 밝힐게. 지연의 눈이 커졌다. 내가? 내 입으로? 그날 저녁 다시 포차. 이번엔 동기들이 여러 명 모였다. 마이는 술잔을 들어 올리며 모두에게 선언하듯 말했다. 얘들아, 사실 그 소문 전부 거짓말이야. 그날 클럽에서 나갔던 사람 지연이가 아니라 나였어. 내가 질투 때문에 헛소문을 퍼뜨렸던 거야. 순간 테이블이 술렁였다. 몇몇은 놀란 눈으로, 몇몇은 씁쓸한 표정으로 마이를 바라봤다. 지연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마이의 용기 있는 고백은 분명 값졌다. 하지만 동시에 지연의 가슴 속엔 또 다른 의문이 일었다. 저게 진심일까? 아니면 단순히 분위기 수수용일까? 사토가 옆에서 지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다. 이제 됐잖아. 진실은 밝혀졌고 너도 자유야. 하지만 지연은 알 수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의 기억이었다. 한번 새겨진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밤이 깊어 포차 불빛이 꺼질 즈음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래, 나는 이걸로 더 강해져야 해. 사람들의 시선은 바뀌지 않겠지만 내 삶은 내가 바꿀 수 있어.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결연했다.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큰 갈등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뒤 교정의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왔다. 지연은 여전히 따가운 시선을 견디고 있었다. 마이가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쉽게 잊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불은 안 질렀는데 연기가 나겠어? 맞아, 뭔가 있으니까 소문이 났겠지. 이런 수근거림은 지연의 발목을 잡았다.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도서관에 있어도 그녀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노트를 덮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의 입은 칼보다 날카롭다더니 정말이네. 그 순간 마이가 다가왔다. 지연아, 또 그런 눈빛으로 날 보내?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사과한 거 알아. 고맙기도 했어. 하지만 너도 알잖아? 사람들은 쉽게 안 변해. 마이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곁에서 계속 같이 버티는 거야. 며칠 후 클럽 앞 다시금 학생들 무리가 모여 있었다. 그곳에 지연과 마이가 함께 있었다. 한 남학생이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야, 여기 또 왔네. 이번엔 누구랑 사라질 거야? 주위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지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이번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똑바로 그 남자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그만 좀 해. 너희가 믿고 싶은 게 소문이라면 그건 내 자유야. 하지만 내 삶은 내 거야. 너희 장난감이 아니라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연의 당당한 목소리는 모두의 귀를 울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혼잣말처럼 웃음을 지었다. 맞아. 우정이든 사랑이든 결국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야 진짜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웠다. 비록 오해와 상처는 남아있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지연은 교정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바람은 선선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강의실에 들어서면 웅성거림이 따라왔고 복도 끝에서는 속삭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저 애 말이야. 그 일 아직도 모르겠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 안 하는 거겠지. 귓가에 스며드는 말들은 가시 같았다. 지연은 노트를 펴놓고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점심시간, 식당 한켠, 마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같이 먹자.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식탁 위 공기는 무겁기만 했다. 마이의 시선은 애써 밝으려 했지만 지연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지연아,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다 지나가. 지나가? 그렇게 쉽게?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이미 답을 정해놨어.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마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한때 그 무리에 섞여 있었으니까. 동아리방. 지연은 억지로라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한 선배가 다가왔다. 지연아, 이번 행사 준비 같이 할래? 내가 필요한 자리야. 순간 주위가 술렁였다. 왜 하필 쟤야? 다른 사람도 많은데. 시기와 질투의 시선이 한 번 더 그녀를 덮쳤다. 지연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네, 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작지만 분명한 의지였다. 밤, 행사 준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캠퍼스 주변은 조용했지만 뒤에서 웃음소리가 따라왔다. 야, 저기 지연 아니야? 그 소문나네. 어둠 속에서 몇 명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이 시간에 혼자 다녀? 용감하다. 남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조롱은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지연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그러나 그림자들도 그녀의 속도를 맞췄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일부에서 겪었던 모멸감이 다시 되살아났다. 또 이런 건가? 그 순간 누군가 강하게 말했다. 그만해라. 낯선 목소리였다. 길모퉁이에서 나타난 한 남자가 학생들을 막아섰다. 장난이라고? 이건 괴롭힘이야. 학생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났다. 남자는 지연에게 다가왔다. 괜찮아? 지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삼켰다. 네, 감사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빛이 켜졌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 것 같아도 누군가는 여전히 손을 내밀어준다는 사실. 지연은 그 낯선 남자와 함께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밤거리는 여전히 적막했지만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결 숨이 트였다. 너 이름이 뭐야? 남자가 물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지연이에요. 그래, 지연. 겁먹을 필요 없어. 사람들이 뭐라 해도 결국 넌 너 자신이야. 그 말은 단순했지만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내가 맞서야 해. 도망치면 끝이야. 다음 날 학교. 소문은 여전히 무성했다. 지연이 지나가자 속삭임이 따라붙었다. 저 애 또 행사 참여한대. 대단하다. 멘탈. 그게 멘탈이냐? 뻔뻔한 거지. 가시 돋친 말들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연은 귀를 막지 않았다. 대신 정면을 바라봤다. 동아리 준비 모임. 선배가 자료를 나눠주며 말했다. 이번 무대는 내가 맡아줘. 내가 제일 잘 어울려. 순간 주변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또 쟤야? 왜 저렇게 챙겨주는 거야? 뒤에서 무슨 거래라도 있나?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준비는 곧했다.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자료를 정리하며 지연은 차츰 잊고 있던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마이의 시선이 점점 달라지고 있음을 눈치챘다. 한때 자신을 위로하던 친구. 하지만 지금은 묘한 거리감과 시샘이 느껴졌다. 포착. 행사 준비가 끝나고 잠시 모인 자리였다. 술잔이 오가며 웃음이 터졌지만 어느 순간 마이가 툭 던졌다. 지연아, 너 요즘 인기 많다며? 남자들 사이에서도 소문 자자하던데.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옆자리에 앉은 후배가 킥킥 웃었다. 아, 그거? 나도 들었어. 원나잇 했다며? 지연의 손이 굳어졌다.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러나 웃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래, 사실이든 아니든 뭐 어때?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데. 화장실. 지연은 손을 씻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때 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쟤 진짜 대단하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잖아. 그러게. 근데 난 솔직히 믿어. 아니면 왜 이렇게 소문이 돌겠어?
지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목소리는 마이였다.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친구라고 믿었던 존재가 자신의 등에 칼을 꽂고 있었다. 다음 날 교실 복도에서 또 다른 웅성거림이 퍼졌다. 지연이 그 일 진짜였대. 아, 역시 내가 안 그럴 줄 알았냐. 지연은 더 이상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사람들은 더 크게 웃어댔다. 책상 위에 노트는 펼쳐져 있었지만 글자는 검은 먹물처럼 번져 읽히지 않았다. 그날 저녁 마침내 진실의 한 조각이 드러났다. 사토가 지연을 불러 세웠다. 지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지연은 차갑게 대꾸했다. 무슨 말이든 다 했잖아. 사람들이 이미 정했는데 뭘 또. 사토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내가 들었어. 마이가 내 얘기하는 거. 처음부터 내가 원나잇 했다는 소문. 그게 다 마이가 시작한 거더라. 지연의 숨이 막혔다. 뭐라고? 사토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직접 들었어. 미안해. 좀 더 빨리 알려줬어야 했는데. 분노와 배신. 지연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마이를 찾아가야 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어떻게 친구라 부르면서 그럴 수 있었는지. 포차, 다시. 지연은 마이 앞에 앉았다. 사토도 옆에 있었다. 이제 말해. 왜 그랬어?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마이는 처음엔 시선을 피했다. 그러다 결국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만 주목받는 게 싫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사람들은 항상 너한테 기회를 주잖아. 나는 늘 뒤에 있었고. 지연은 벙찐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게 이유야? 그래서 내 인생을 망치려 한 거야? 마이의 눈가가 붉어졌다. 미안해 하지만 그땐 정말 그렇게밖에 못했어. 침묵이 길게 흘렀다. 결국 사토가 입을 열었다. 지연아, 마이가 틀린 건 맞아. 하지만 지금이라도 인정했잖아. 내가 어떻게 할지는 너한테 달렸어. 지연은 눈을 감았다. 심장이 요동쳤다. 분노, 배신, 슬픔, 모든 감정이 뒤엉켰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었다. 우정은 결국 시험을 통과해야만 진짜가 된다. 조용히 눈을 뜬 지연은 말했다. 좋아, 용서하겠다는 말은 못해.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끝이야. 마이는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 세 사람의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조금의 숨통이 트였다. 지연은 술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우리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자. 젊음 속의 오해와 시기, 그게 아무리 깊어도 진짜 우정이라면 언젠가는 살아남아야 해. 잔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가 퍼졌다. 그리고 그 밤, 지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았다. 학교 축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운동장 곳곳에는 무대 설치, 조명 점검, 리허설 소리가 가득했다. 지연은 무대 중앙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다. 다들 준비됐죠? 이제 리허설 들어갈게요.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가슴 한쪽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마이와의 갈등은 겉으로는 봉합되었지만 속으로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리허설이 끝난 뒤 사토가 다가와 물었다. 괜찮아?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여. 지연은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 그냥 긴장돼서 그래. 하지만 사토는 고개를 저었다. 넌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 지연은 순간 목이 메였다. 그러나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나중에 얘기하자. 오늘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밤, 클럽, 준비를 마친 아이들은 잠시 해방감을 맛보고 싶었다. 오늘은 그냥 즐기자. 누군가 외쳤고 무리는 그대로 클럽으로 향했다. 쏟아지는 조명, 울리는 음악, 사람들은 리듬에 맞춰 흔들리며 모든 걱정을 털어내듯 춤을 추고 있었다. 지연도 한동안 몸을 맡겼다. 그러나 어깨를 툭 치는 손길의 뒤를 돌아봤다. 너 지연이지?
낯선 남자가 말을 걸었다. 너 소문 유명하던데. 그 한마디에 지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기까지 소문이 퍼진 걸까? 남자의 눈빛은 묘했다. 흥미, 조롱, 그리고 은근한 욕망. 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잘못 들으신 것 같네요. 그러나 남자는 끈질겼다. 아냐, 다 알아. 너 그런 애라며? 오늘 나랑 가자. 순간 지연의 손이 떨렸다. 등 뒤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때 사토가 달려왔다. 이봐, 무슨 짓이야? 사토는 지연을 앞으로 끌어내며 남자를 밀쳐냈다. 남자는 욕을 퍼붓더니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지연은 겨우 숨을 돌렸다. 고마워. 아니었으면. 사토는 단호히 잘랐다. 너 이제 그만 혼자 버티려 하지 마.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적어도 나는 내 편이야. 그 말에 지연의 눈가가 젖었다. 사토. 하지만 문제는 그날 밤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또다시 소문이 돌았다. 어제 클럽에서 또 사고 쳤다며? 남자랑 같이 나가는 거 내가 봤어. 없는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붙었다. 지연은 한순간에 문제적 인물이 되어 있었다. 결국 학교 내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글. 지연이 이번 축제 주인공이라며? 근데 그런 애가 무대에 서도 되냐? 댓글은 순식간에 달렸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관심 종자 많네. 선배들이 왜 쟤만 챙기는지 알겠다. 지연은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손에서 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부딪힌 소리가 마치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울렸다. 그날 저녁 포차. 지연은 술잔을 기울이며 겨우 목을 축였다. 사토가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해. 네, 잘못 아니잖아. 지연은 웃음 비슷한 걸 흘렸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누가 먼저 말하느냐거든.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마이가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맞아. 내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또 무슨 말 하려는 건데? 마이의 눈빛은 흔들렸다. 나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소문 내가 만든 거야. 내 입으로 다 말할게. 순간 사토의 눈이 커졌다. 마이, 너 정말? 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시작했어. 질투했어. 내가 잘 나가는 게 너무 싫었어. 근데 이제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가슴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다 망가졌는데. 마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진실은 말해야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며칠 후 학교 게시판에 또 다른 글이 올라왔다. 지연에 대한 소문.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질투로 꾸며낸 거였어요. 지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글쓴이는 마이. 이름도 얼굴도 숨기지 않았다. 순간 학생들은 술렁였다. 진짜였어? 소문이 다 거짓말이었대. 그럼 우리가 괜히 욕한 거야? 사람들의 시선은 흔들렸고 지연을 향한 조롱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연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진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대에 오르기로 했다. 그리고 모든 걸 보여주기로 했다. 축제 무대.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흐르고 지연이 중앙에 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어떤 이는 미안한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연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소문에 시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무대가 증거가 될 겁니다. 음악이 시작됐다. 지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공연이 끝났을 때 운동장은 박수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긴 싸움 끝에 드디어 얻은 작은 승리. 무대 뒤 사토가 다가와 미소 지었다. 봤지? 결국 너는 해냈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진짜 우정이 뭔지 이제부터 시작이겠지. 사토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진짜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남는 거니까.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은 마음 깊숙이 깨달았다. 젊음 속의 오해와 시기. 그러나 우정이란 결국 시험을 통과해야만 진짜가 된다. 축제 무대가 끝난 지 일주일. 겉으로는 모든 게 잦아든 듯 보였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파문이 남아있었다. 학교 복도 한편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또 들려왔다. 그래도 뭔가 수상하지 않아? 사과문 하나 올린다고 끝나는 거야? 지연은 가볍게 웃어넘기려 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 저녁 포차, 지연, 사토, 마이 그리고 친구의 하나가 모였다. 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포차 천막 속 소주잔이 오갔다. 마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직도 사람들이 수근거리더라. 아마 내가 아무리 사과해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거야. 지연은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았다. 알아.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니까. 그 순간 친구이가 말했다. 내가 한마디 해도 돼? 이 모든 소문 그냥 내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더 커진 거야. 지연은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친구이는 진지했다. 사람들이 내 험담을 할 때 너는 항상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잖아. 그게 마치 사실이니까 반박 못하는 거다로 받아들여졌던 거야.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으면 적어도 일부는 믿어줬을 거야. 지연은 가만히 숨을 내쉬었다. 나 그냥 두렵기만 했어. 괜히 더 크게 만들까봐. 그 말에 마이가 고개를 숙였다. 그 두려움을 내가 이용한 거야. 정말 비겁했어. 지연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 넌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끝내자. 우린 같은 무대에 서야 하잖아. 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지연. 며칠 뒤 학교 축제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학생회에서 또 다른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엔 학과의 밤, 술과 춤,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갈등의 무대. 지연은 행사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마이도 있었다. 행사 당일 포차보다 더 붐비는 강당 안. 음악과 술잔이 오가는 와중에 한 무리의 남학생들이 다가왔다. 야, 지연이 맞지? 축제 무대 잘 봤어. 근데 소문은 진짜 아니야? 또다시 들이대는 의심.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마이가 앞으로 나섰다. 그만해. 그건 다 내가 만든 거라고 했잖아. 지연은 아무 잘못 없어.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다. 남학생들은 당황한 듯 물러났고 지연은 그 자리에 굳어섰다. 행사가 끝난 뒤 강당 밖으로 나온 지연과 마이.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지연이 입을 열었다. 고마워. 이번엔 정말 내 편이 돼줬네. 마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난 내 편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는 거지.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린 앞으로도 갈등할 거야. 근데 그걸 넘어서야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어. 며칠 후 클럽, 학과의 밤 뒤풀이 겸 친구들이 모였다. 음악이 울리고 조명이 번쩍였다. 그 속에서 지연은 문득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는 건 누군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이야. 사토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넌 이미 증명했어. 이제 스스로를 믿어. 그날 밤 지연은 술잔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우정은 결국 시험을 통과해야만 남아. 그 시험은 때로는 험담이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이기도 하지. 근데 끝까지 남는 건 결국 진짜야.
마이와 친구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토는 미소 지으며 잔을 부딪혔다. 그럼 우리 진짜로 남는 거다. 앞으로 어떤 소문이 와도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은 다짐처럼 울려 퍼졌다. 그리고 지연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젊음 속의 오해와 시기. 그러나 우정이란 결국 시험을 통과해야만 진짜가 된다. 포차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온몸을 감쌌다. 지연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자리가 오늘 모든 걸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꼬이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었다. 자리에 먼저 와 있던 마이와 아키라가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사토가 조금 늦게 들어왔다.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바로 지연과 오랫동안 등을 돌렸던 친구 유리였다. 잠깐의 정적. 지연과 유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서늘한 공기가 포차 안을 가르며 흘러갔다. 앉자. 사토가 먼저 입을 여러 자리를 정리했다. 맥주잔이 돌고 간단한 안주가 놓였다.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얘기하려고 모인 거 맞지? 지연은 작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유리야, 나한테 왜 그랬어? 그 소문 내가 시작한 거 맞잖아. 포차의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유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유리는 잔을 3개 내려놓았다. 그래, 맞아. 내가 말했어. 근데 나도 그때는 화가 나 있었어. 포차에서 내가 남자들이랑 얘기할 때 내가 얼마나 뒤처진 기분이었는지 알아? 나만 우스워진 것 같았다고. 분노에 섞인 울분. 지연은 처음 듣는 유리의 속마음에 멍해졌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친구를 그렇게 팔아?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리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알아, 미안해. 근데 나 혼자만 늘 작아지는 게 너무 싫었어.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사토가 나섰다. 둘 다 상처받은 거잖아. 지연도 유리도.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었어. 지연이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소문은 그냥 시끄러운 바람이었을 뿐이야. 마이가 천천히 덧붙였다. 맞아. 근데 지연아, 유리가 널 부러워한 것도 사실일 거야. 그만큼 널 아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지연은 숨을 고르며 잔을 들어 올렸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나도 솔직히 말할게. 유리야, 너랑 멀어지는 게 제일 무서웠어. 그래서 더 아프고 더 화가 났어. 유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동시에 잔을 부딪혔다. 다시는 이런 일 없자. 그래, 다시는. 포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웃음이 조금씩 되살아났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던 우정이 술잔 사이로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다. 지연은 잔을 내려놓으며 유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남은 서운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다시 잡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유리도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지연아, 사실 난 내가 내 옆에 없을까봐 더 두려웠어. 그래서 괜히 먼저 상처를 줬던 것 같아. 그 말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바보야, 그럼 그냥 말하지. 나도 똑같이 두려웠는데. 마이가 분위기를 풀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이제 됐네. 우리 이렇게 솔직해지면 되는 거잖아. 소문 같은 거 바람처럼 불다 사라지면 그만이지. 아키라가 잔을 들며 장난스럽게 외쳤다. 그럼 오늘은 화해의 기념으로 건배다. 우정은 깨져도 다시 붙을 수 있다. 이걸로. 모두가 웃으며 잔을 높이 들었다. 투둑 부딪히는 소리가 포차 안에 울렸다. 그 순간 지연은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작은 오해로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겠다. 그리고 깨달았다. 젊음이란 화려한 순간보다도 결국은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며칠 후 네 사람은 클럽에서 다시 만났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네온 사인이 눈부셨다. 이제 그 안에서
지연과 유리는 나란히 춤을 추며 웃고 있었다. 과거의 오해가 사라지고 젊음의 에너지가 다시 불타올랐다. 지연의 내레이션처럼 들려왔다. 젊음 속의 오해와 시기, 그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정은 결국 시험을 통과해야만 진짜가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노후를 만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곁에 있는 친구가 오늘 서운하게 했다면 그것은 진짜 우정을 향한 하나의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을 버티고 솔직하게 마음을 꺼낼 수 있다면 그 우정은 평생을 함께하는 자산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갈등과 화해의 순간을 담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